안녕하세요. 시간모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선물 옵션 현재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선물 옵션 TR을 좀 다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선물과 옵션의 현재가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전광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테이블은 마스터 테이블이에요. 선물 옵션 코드랑 그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 테이블. 그다음에 이거는 선물에 대한 호가 테이블. 그다음에 이거는 선물 현재가 테이블. 현재가 및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각각 콜 옵션, 그다음에 풋 옵션 테이블로서 이걸 전광판 옵션 전광판 테이블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마스터는 선언 마스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총 버튼 하나를 누름으로써 3개의 TR이 날아가게 되는데 하나는 선물, 정규 선물을 가져오는 TR, 그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오는 TR. 또 하나는 미니 선물, 그 다음에 뭐 위클리 선물,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 등등을 가지고 오는 그런 또 파생 상품을 가지고 오는 TR, 마스터 TR. 그 다음에 요거는 옵션 전광판 마스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TR이에요. 그래서 콜옵션 여기 6개, 풋옵션 6개만 가지고 왔는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근월물, 그러니까 7월이죠. 7월 9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가까운 근월물을 위아래로 현재가 기준 위아래로 3개, 위아래로 3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위아래로 3개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 마스터 정보로 테이블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T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컬렉션을 내부적으로 유지하는데 거기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클리어가 되죠. 얘는 클리어가 안 돼요. 그죠? 얘는 왜냐면은 선물 정보랑 제가 옵션 전광판 정보를 구별을 해놨는데 선물은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오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업데이트 해줄 필요는 없지만 얘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가격에 의해서 요 전일 종가나 요 현재가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같이 클리어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 테스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이 정보도 가지고 오고요. 이 정보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TR이에요. TR2105라는 TR이고 이건 TR2101, 그 다음에 얘는 2301이라는 TR이에요. 그래서 그 3개를 또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보내서 이 3가지 테이블을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감시 시작을 먼저 이제 선언 마스터 한번 눌러주고 감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600ms마다 한 번씩 이걸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 정보도 업데이트 해주고 이 정보도 업데이트 해줘요. 이거 바꿔볼까요? 이거 바꾸면 바로 생기죠? 이거 바꿔볼까요? 바로 생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600ms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중지를 누르면은 멈추게 되죠. 자, 이게 오늘 짚어볼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짚어볼 내용이고 총 TR은 6개를 다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코딩 내용이나 아니면 데브센터에 가서 TR의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워낙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또 게다가 아무나 하지 마시라고. 네. 일단 조금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선물이랑 옵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거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선물은 매도한다.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선물을 매수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오늘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오늘 산 가격에 의해서 물건을 매도자로부터 건네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만약에 오늘 2,000원이었는데, 그죠? 근데 한 달 후에 4,000원이었어. 그러면은 오늘은 2,000원 가격에 샀지만 한 달 후에 4,000원이니까 한 달 후에 내가 물건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제가 4,000원의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2,00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매수고 매수 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매수하는 이유는 결국 만기일, 아까 제가 좀 전에 한 달 후라고 했던 그 매수자와 매도자가 약속한 그 날짜, 그 만기일에 현재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에 들어가는 거죠.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매도 포지션은
반대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오늘 파는데 오늘 팔아요. 그죠? 오늘 팔면 가만 보니까 한 달 후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팔지 말고 한 달 후에 아니죠. 거꾸로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니까 오늘 파는 게 더 좋은 거죠. 오늘 팔아. 오늘 팔고 물건을 한 달 후에 넘겨주자 이거예요. 물건을 한 달 후에 넘겨주자. 어디한테? 매수자한테. 근데 만약에 오늘이 2,000원에 내가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넘겼어. 그죠? 그러고 나면 한 달 후에 매수자는 그 물건을 받게 되죠. 그때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었다. 1,000원이었으면은 매도자는 뭐예요? 이미 2,000원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000원에 이익을 보는 거죠. 즉, 한 달 후에 팔면은 1,000원에 팔아야 될 거를 한 달 전에 팔므로써 1,000원의 이익을 챙긴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면 매수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이익을 보면 매수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선물은 완벽한 제로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서 매도한 거를 여기 있죠? 매도하는 이유는 현재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선물 매도도 결국에는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얘를 숏 포지션이라고 해요. 왜 롱이고 숏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런데 나는 만기일이 되더라도 결제를 하고 싶지 않다. 즉 청산을 하고 싶지 않아. 계속 가고 싶어.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아까 제가 실물을 가지고 있다, 실물을 넘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물 인수도형 선물이 있고 현금 결제형 선물이 있어요. 앞에는 이제 원유, 그다음에 뭐 통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실물 인수도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만기일 날 서로 실물을 주고 받아야 돼요. 아니면 롤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용어가 롤오버예요. 근데 이제 현금 결제형 선물인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얘는 실물을 서로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매수, 매도, 매수 청산, 매도 청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만기일에 그렇게 청산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다음 월물로 롤오버가 됩니다. 그걸 롤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약속 있죠. 그 약속을 만기라고 하고요. 그거를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도달하게 되면은 새로운 계약으로 포지션 전환 혹은 롤오버 하지 않을 경우, 그죠?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선물에 대한 결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결제까지 이행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롤오버는 선물 시장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거래하기 방법 전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코스피 200 선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자산, 아까 실물이라고 하는 그 기초자산을 코스피 200 지수로 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제하는 월은 3, 6, 9, 10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달의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예요. 그날이 만기일, 그 선물 만기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롤오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표시는 포인트로 이루어지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코스피 선물 200 수치예요. 아까 보신 거 이거. 요거 얘네들이 그대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가가 이렇게 포인트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렇고 호가 가격의 단위는 0.05 단위. 0.05죠. 그죠? 0.05가 호가 가격의 단위고 그 다음에 얘는 그 한 단위마다 거래 승수라는 게 있어서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포인트당 여기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포인트당 25만 원입니다. 따라서 0.05 포인트 곱하기 25만 원이니까 한 호가당 변동 금액은 12,500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은 똑같이 기초자산을 코스피 200 지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 승수는 2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신에 얘는 만기가 매월 돌아와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가격의 표시를 포인트로 하긴 하는데 프리미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써요.
웃돈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각 프리미엄이 10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0.01포인트고 10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0.05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최소 가격 변동 금액이 각각 2,500원, 12,5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먼저 옵션에 대해서 살짝 보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생상품, 옵션은 나무 위키인데요. 이 파생상품 중에 하나로서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행사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보시는 요 행사가를 의미하는데요. 이 행사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선물 지수, 코스피 선물 지수의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마스터에 보면 끝에 이 5자리, 얘네들이 행사 가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 이 종목의 행사 가격은 275.0이야 라고 옵션 매도자들이 이 가격을 걸어놓고 매수자들을 꼬시는 거예요. 사라. 그쵸? 그때 형성되는 가격, 요 현재가 요거를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 한국의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았던 것은 이미 콜옵션 거래에 해당된다. 그죠? 따라서 분양권은 정해진 분양가에, 즉 행사가죠. 그죠? 분양권은 정해진 분양가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의 기초자산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콜옵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부동산에 빗대어 봤을 때 부동산에 이거는 뭐예요? 웃돈,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이건 행사가가 되는 거고. 즉, 이 가격에 옵션 매도자가 매도를 걸어놨지만 살려면은 이만큼의 웃돈을 더 주고 사야 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 먼저 현물 시장 가격이 있겠죠.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뭐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행사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매도자가 걸어놓은 가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만기일날 이 행사 가격보다 이 코스피 지수가 위에 있으면 콜옵션 같은 경우는 그 차이만큼의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으면 그 차이만큼의, 그러니까 못 맞춘 거잖아요. 그리고 콜옵션 쪽에 방향을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도자가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풋옵션을 샀어요. 풋옵션을 샀으면 만약에 옵션 만기일날 행사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면, 가격이 아래에 있으면 그만큼의 차익을 매수자가 챙기게 되고, 만약에 그 반대 포지션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챙기게 됩니다. 따라서 옵션을 매수하는 측면에서 보면 손실은 정해져 있지만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죠. 그렇지만 옵션을 매도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보통 옵션에 매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거래를 하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건 아마 인터넷에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무슨 서약서도 써야 되고, 뭐 투자자 등급도 올려야 되고, 무슨 교육인가 뭐 그것도 들어야 되고,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기본적인 거, 이론적인 거 한번 살펴봤고요. 소스를 가서 6개의 T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 먼저 위에서부터 쭉 볼게요. 이렇게 8432, 35, 33TR을 써서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거 보시면, 자, 대부센터를 열고 선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8432, 이거는 지수 마스터, 그죠? 여기에 하게 되면은 정규 선물에 대한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옵션에 대한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파생 종목의 구분을 MF로 주면 미니 선물, MO로 주면 미니 옵션, 위클리 옵션,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 이런 것들에 대한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건 선물에 대한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이거는 옵션에 대한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스로 다시 돌아가시면, 자, 그럼 이거 먼저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시면 아까 마스터, 선언 마스터라고 하는 정보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얘네 세 개를 동시에 보내요. 쫙쫙 하고 보냅니다. 왜냐면 얘네들 각각의 그 TR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송 제한에 걸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8432를 보내면 먼저 전체 종목을 가지고 오겠다. 정규 선물에 대해서 전체 종목을 가지고 오겠다. 가지고 와서 마스터 정보, 요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종목 이름, 전일 종가, 시장 구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종목 코드를 키로 하는 컬렉션을 만드는 거죠. 그 만들어서 거기다가 종목 코드를 키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거를 요 로우 있죠? 요 앞에 요 로우에다가 싹 표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8435는 미니 선물을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서 미니 선물, MF 미니 선물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죠. 여기다가 따라서 nrow라고 하는 거를 글로벌 변수로 잡아놨어요. nrow가 하나씩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여기서 한꺼번에 3개를 때렸기 때문에 응답이 차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row를 글로벌 변수로 해가지고 현재 행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8433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옵션에 대한 거, 콜옵션과 풋옵션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오면 리퀘스트를 할 경우 이제 쭉 오게 되죠. 쭉 가지고 오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복잡해지죠, 여기죠? 그죠? 왜냐하면 필터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을 가지고 오면은 모든 옵션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가장 근월물에 콜옵션 6개, 풋옵션 6개만 가지고 오면 돼요. 위아래로 3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콜옵션 코드 F6 이거 월물을 가지고 콜옵션 코드랑 풋옵션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월물에 대한 콜옵션, 그 다음에 근월물에 대한 풋옵션을 만들어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1Q가 콜옵션, 그러니까 여기 콜옵션은 201Q로 종목 코드가 시작이 되고 풋옵션은 301Q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주고 만약에 현재가가 있다면 선물에 대한 현재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그 기준 가격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전일 종가 가장 선물 근월물의 전일 종가를 기준 가격으로 쓰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포인트 2.5포인트라고 했어요. 아까 2.5포인트 위아래로 2.5포인트를 곱해서 상위 바운드 아래 바운드 위아래로 계산해 주는 거죠.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위로 7.5 그다음에 아래로 7.5까지 그죠? 그러니까 281.65에 7.5 그다음에 아래로 7.5까지 해당되는 옵션을 필터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5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보시면 선물에 요 선물 있죠? 이거 옵션이죠, 옵션에 요 행사가가 단위가 어때요? 2.5죠. 행사가의 단위는 2.5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럼 먼저 클리어를 해놓고 쭉 가지고 온 거를 이제 필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마스터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마스터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코드에서 왼쪽 5개가 그죠? 콜 코드랑 같고 요거 왼쪽에서 5개 201Q7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한 아까 위에서 계산해 놓은 콜코드랑 풋코드 근월물이랑 그러니까 근월물일 경우만 필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뭐예요? 행사가를 일단 추출을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끝에 5자리 요걸 가지고 행사가를 추출을 해서 그 행사가가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애들만 그때 그 애들만 여기다가 뿌려라. 여기다가 뿌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디를 업데이트 하냐면 여기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눌렀을 때 얘 둘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니까 얘를 업데이트 해주고 얘네 둘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업데이트를 쑥 해주고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843, 그러니까 모든 마스터 정보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죠? 마스터 정보를 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가를 가지고 와야 되죠. 이걸 가지고 오거나 이걸 누르게 되는 거죠. 이걸 눌렀을 때 이걸 누르게 되면 타이머를 하나 스타트 시켜줘요. 이거를 하나 스타트를 시켜줍니다. 누르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서 다음 찾기 해주게 되면, 네, 시작을 누르게 되면, 감지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 타이머를 스타트 시킨다. 600ms 단위로. 그죠? 그 다음에 중지를 누르면 멈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콜백으로 가시면, 이 콜백이 이건데요. 이거, FUT 옵션, 그러니까 타임아웃, 그죠? 퓨처 옵션 타임아웃. 여기 보시면 G22에서 선물 코드를 가지고 오죠. 요 선물 코드를 가지고 옵니다. 요 선물 코드를 가지고 와서, 저 선물 코드를 가지고 와서 그 선물 코드를 가지고 선물 현재가와 호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게 T2101과 2105예요. 그 다음에 옵션 전광판. 이번에는 T2301이라는 걸 또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600ms마다 계속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 잠깐 살펴보면 T2101로 가서 잠깐 살펴보면 요거, 그죠? 2101에 종목 코드를 주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와요. 선물에 해당되는. 그다음 이거는 호가죠. 호가를 다 가지고 옵니다. 5개까지 호가를 다 가지고 오고, 옵션 전광판에서는 마찬가지로 콜옵션, 앞에 요 블락 1은 콜옵션. 그죠? 여기 구분에 이 월물이랑 구분을 이용을 해서 민인지 정균지를 넣어줘야 되고, 저는 정규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블락 1은 콜옵션. 그 다음에 아웃블락 2는 풋옵션입니다. 그래갖고 아까 그 옵션 전광판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에다가 갖다가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2101은 그럼 뭐 선물 코드를 넣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 테이블로 호출하네요. 그죠? 업데이트 테이블로 호출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현재가니까 이걸 업데이트 하는 거죠. 네, 저걸 업데이트 하고, 그 다음 2101이 아니라 그 다음에 2105는 뭐예요? 이 호가를 쑥 가지고 와서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어레이에다 막 넣은 다음에 이 업데이트 호가 테이블을 해주는데 어디다 넣겠어요? 네, 여기다가 넣는 거죠. 여기다가 차례차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600ml마다 한 번씩.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0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07이라고 하는 근월물, 그 다음에 정규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옵션 전광판을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고, 루프를 돌면서 이번에는 얘네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싹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업데이트하는 코드입니다. 업데이트하는 코드예요. 이건 간단해서 뭐 여태까지 많이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면 굳이 이쪽 부분을 언급해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있죠. 요 펑션을 한번 가볼게요. 전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루프를 돌면서 로우를 일일이 뒤졌어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매치라고 하는 엑셀 펑션, 엑셀 펑션 중에 매치 있잖아요. 그 엑셀 펑션을 쓰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떤 그 테이블을 뒤질 때는 제가 요런 항상 매치라는 그 펑션을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목 코드를 이 테이블에서 찾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서 찾는데 매치를 통해서 레인지를 주고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거죠.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서 그 시작되는 위치와 상대적인 위치를 더해서 리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위치가 얘 같은 경우는 2죠. 2인데 시작되는 열이 9니까. 그러니까 9니까. 그죠? 9에다가 상대적인 위치 0, 그러니까 상대적인 0부터 0 베이스니까 1이니까 얘는 10이라는 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말을 약간 버벅했는데 뭐 어쨌든 뜻은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볼 거는 테스트인데 요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작업을 하죠. 아까 그 타이머에서 했었던 그 작업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 시작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우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600ms마다. 자, 감시 중지를 눌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스킵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랑 같이 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TR에서 어떻게 필드 추출해가지고 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필드를 분석을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그 정보들을 빼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TR에
오늘은 6개 정도의 TR을 봤는데, 향후 주문,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선물, 야간 옵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차트, 이런 TR들에 대해서 추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당장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실시간 선물들, 실시간 TR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